자, 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파헤치는 방송, 스포츠에 대해 할 말이 많은 방송 뉴스토커 제27화 시작해 보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노컷 뉴스 체육팀장 임종률입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 지난주에는 야구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또 축구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난주 한일 이 대한해협을 건너서 아주 한일 양국을 뜨겁게 달궜던 이 사간도스, J리그 사간도스의 윤정환 감독이 사임했다. 이 소식을 중점적으로 다뤄보고요. 그리고 또 독이 든 성배죠. 예, 한국 축구대표팀 사령탑을 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네덜란드의 판 마르바이크 감독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축구 감독, 축구팀의 사령탑이 과연 뭐길래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그런 세간의 관심을 끌고 이렇게 하느냐, 이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옆에는 또 지난주에 한 주 쉬었지만 네. 또 오늘 또다시 나와준 CBS 노컷뉴스 축구팀장 박세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박세훈입니다. 오늘 뭐 축구 대표팀 그리고 뭐 윤정환 감독이 주제가 됐는데 정말 그 대표팀 감독 그리고 축구 감독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오늘 한번 털어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노트에 조사도 많이 해왔어요? 네, 나름. 지난주 한 주 쉬었기 때문에 그런가요? 이번 주 뭔가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지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네. 지난주에 박 PD가 네. 박세훈 기자 대신 앉아서 네. 굉장히 그 허수아비 역할을 굉장히 잘 해줬습니다. 별거 없더라고요. 네, 별거 없었죠. 많이 그래도 본인이 기회를 많이 줬어요. 얘기할 기회를 많이 줬는데 네. 찾아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나처럼 우리 스포츠 전문 캐스터 소준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피폐한 몰골로 다시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며칠째 근무하는 겁니까? 사실상 월요일도 여기에 나왔으니까요. 제가 한 달 동안 계속 출근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또 사실 회사에 또 일하러 갑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프로야구 주말 경기가 비로 취소되거나 노게임이 선언되면서 그렇죠. 그 경기를 월요일 날 하는데 예. 오늘 그 경기를 이제 그러니까 캐스터를 하러 네.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은 제가 원래 맡았던 경기는 아닌데 그렇죠. 스케줄이 꼬이면서 제가 또 땜빵을 치러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좀 짭짤한가요? 뭐 땜빵을 똑같죠. 하면 똑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땜빵을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원래 이제 그 경기를 담당했던 분께서 다른 스케줄, 그러니까 다른 경기에 그 여자축구 WK리그 중계방송으로 인해서 빠지게 돼가지고 제가 그 자리를 메우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WK리그 본인이 가면 안 됩니까? 뭐 제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예. 그렇군요. 그 배정은 위쪽에서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예. 아직 현장감이 좀 부족하다. 이런 판단이 아닙니까?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알겠습니다. 오늘도 샤우팅 창법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저께 좀 무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를 다뤄볼 텐데, 이 윤정환 감독, 그 현역 시절부터도 정말 꾀돌이로 소문이 났던 그런 미드필더, 거의 천재형 미드필더로 네. 현역 생활을 보내고, 그리고 마친 뒤에 바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던 사간도스를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뭐 코치부터 해갖고 감독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한 단계씩 밟아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선수 생활 말년에 이제 J리그 2부 리그였죠. 그렇죠. 사간도스로 이제 이적을 했고 거기서 한 시즌 정도를 뛰고 나서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유소년 코치부터 시작을 해서 코치, 뭐 수석 코치, 감독 이렇게 밟아 나갔는데 윤정환 감독이 사간도스를 맞아가지고 거의 뭐 지방 중소 클럽이 그렇죠. 보여줄 수 있는 거의 모든 것, 뭐 모든 것 이상이죠. 200%를 보여줬는데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뭐 사임 내진 해임 쪽이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일단 사간도스 쪽에서는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해임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밝혔으니까 해임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사간도스가 어떤 팀이냐? 이 사간도스 원래는 2부 리그 아닙니까? 박 기자? 네. 뭐 사간도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J리그 안에서도 그렇게 이름을 알리지 못했던 그런 평범 이하의 그런 팀이었는데 지금 손아운서가 얘기를 한 것처럼 윤정환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이 팀이 그야말로 이걸 뭐 한자성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환골탈태. 예. 상전벽해. 상전벽해. 뭐 이 정도가 엄청난 반전이었죠. 그러니까 J리그에서도 이 사간도스의 질주가 굉장한 이슈가 됐고 그로 인해서 이제 뭐
윤정환 감독이 굉장히 뭐랄까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죠. 뭐 뭐랄까 이 뭐 제페니스 올리라는 왜 J리그에서 뭐 한국인이 와서 뭐 설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윤정환 감독이 잘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2011년에 윤정환 감독이 지휘봉을 잡습니다. 2부 리그를 전전하던 사간도스. 근데 이게 바로 다음에 1부 리그로 승격이 되죠. 네. 그리고 나서 뭐 작년에는 12위? 작년에는 이제 작년에 14위 정도 했는데 14위 정도 했지만 대신에 1왕배에 그렇죠. 올라가서 4강까지 올라갔죠. 4강까지 올라가. 예. 그리고 지금은 올 시즌에 중요한 거는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 아닙니까? 1위를 달리고 있는 감독을 자른다. 이 말이 됩니까? 그것도 시즌 중간에. 네. 네. 그렇죠. 시즌 중에.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나눠볼 텐데 사간도스. 잠깐 이게 일본 J리그 팀 하면 뭐 주빌로 이와타라든가 네. 또 이런 팀들이 우라와 떠오르는데, 우라와 레즈 뭐 이런 예. 팀들이 떠오르는데 사간도스. 정말 이름도 생소해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생소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구 7만의 소도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상주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주 상주 상무가 상무. 우승을 이제 네. 하고 우승권에 이제 자리를 잡았다 이거죠. 정말 상주 경기 이제 저한테도 가끔씩 문자가 오고 합니다. 홈 경기 하면은 이런저런 상품이 있다. 예. 뭐 곶감이라든가 네. 뭐 이런 아주 토산품들 있죠. 네. 아주 구수한 이런 토산품들을 상품으로 주는 굉장히 향토 냄새가 그렇죠. 물씬 풍기는 네. 그런 팀이 바로 상주인데 상주는 그래도 좋은 선수도 많아요. 이근호 선수도 있고 국가대표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정료가 필요 없는 그렇죠. 구단이라 예. 좋은 선수 그렇죠. 많죠. 한 30만 원 이 정도의 월봉 30만 원 정도의 선수들을 이렇게 꾸려갈 수 있는 데가 상주고, 그러니까 사간도스가 그런 팀이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규모, 그렇죠. 도시의 네. 규모나 어떤 K리그와 J리그에서 어떤 비슷한 팀을 찾자면은 그런 팀이었는데, 2부 리그를 전전에는 그런 팀이었는데 그 팀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다. 예. 야, 이건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뭐 그러니까- 축구 게임 중에서 FM이라는 게 있죠. FM에서 이제 우리가 작은 중소 클럽을 맡아가지고 뭐 3부 리그, 2부 리그, 1부 리그 끌어올려서 우승까지 하는 뭐 이런 시나리오를 현실에서 만들고 있는 감독이 윤정환 감독이었죠, 사실. 그러니까 지금 J리그에서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렇죠. 약간 정말 오락 같은 스토리인 거죠. 네. 이건. 그러니까 이 팀이 그리고 매년 적자에 허덕이다가 네. 작년에만 171억 원을 벌어들였다. 야, 이건 뭐 이런 어쨌든 일왕배라든가 네. 이런 출전 수당 그다음에 여러 가지 스폰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팀을 아주 부자 구단으로 네. 나름 만들어 줬는데 이거를 찼다. 이건 또 사자성어 떠오르는 건 없습니까? 토사구팽이라는 말. 토사구팽. 이런 게 있죠. 이제 뭔가를 잡으니까 필요 없어졌으니까 뱉었다. 이런 건데, 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어떻게 해서 벌어졌을까? 이걸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손아운서, 네. 이게 왜 이렇게 벌어진 겁니까? 이런 일들이. 사실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뭐 아까 박세훈 기자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제페니스 올리라는 걸개가 걸렸을 정도로 이제 뭐 그쪽에 극우 팬들도 있겠죠. 네. 뭐 그런 팬들의 반감을 샀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구단 측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바로는 선수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 특히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 선수와 출전하는 선수에 대한 뭐 대우라든지 관리 같은 것들이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구단 측하고 마찰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일단 이것들은 설들이고 확실하게 뭐 본인 입장은 이제 침묵을 하고 있으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 뭐 가타부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런데 확실히 그냥 표면적으로 봐서는 사간도스 측에서 잘 나가던 윤정환 감독을 토사구팽 했다라는 설명도 뭐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가능은 할 것 같은데 그 이면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이면. 예. 어떤 이면입니까, 박세훈 기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국 축구, 프로축구의 문화와 이제 일본 문화가 조금은 이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프로스포츠 전체가 이 감독이 갖고 있는 권한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렇죠. 이른바 이제 현장 스포츠 이런 건데 뭐 반대로 정말 반대 케이스가 이제 미국이라고 했었죠. 미국은 어떻게 단장 단장. 위주로 돌아가는 스포츠죠. 단장이 팀을 꾸려서 만들어주면 감독은 이제 그걸로 이제 성적을 내야 하는 대신에 성적 부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터졌을 때는 감독뿐만 아니라 단장도 함께 책임을 지죠. 대신 우리는 그런 문화가 없고. 근데 일본은 J리그 같은 경우는 이 미국 쪽의 문화도 어느 정도 좀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간도스의 분위기를 보면 윤정환 감독은 이제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죠. 근데 그 구단은 이제 강화부장이라는 직책에 지금 그렇죠. 이제 나가이 다카유키라는 강화부장이 있는데 사간도스에서 이 양반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대요. 그러니까 팀의 모든 미래 플랜은 이 강화부장의 선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 강화부장과 윤정환 감독의 방향이 서로 맞지 않았다. 근데 결국 그 팀 안에서 벌어진 파워 싸움에서 강화부장이 이긴 거다. 뭐 이런 지금 이야기가 있죠. 아, 그렇군요. 이 강화부장 어떻게 보면은 단장은 아니지만 네. 단장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렇죠. 팀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강화부장한테 윤 감독이 밀렸다. 네. 자, 이런 설도 있고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은 이 7만의 중소도시 네. 사간도스 여기서 만약에 이제 J리그 우승을 하거나 뭐 3위인가요? 지금은 3위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3위까지 하면은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 네. 리그. 우리나라도 지금 3.5장이죠. 그렇죠. 4장에서 한 장이 반장이 줄었는데 어쨌든 3위 이내에 가면은 그런 경기도 출전을 해야 됩니다. 네. 그죠? 그렇게 되면은 경비가 엄청 많이 들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수들을 많이 보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담이 있다. 그런 부담이 있고 거기에 이제 윤정환 감독이 연봉이 한 2억 원 정도 되는 걸로 네. 저는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제 J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감독인데 지금 뭐 다른 감독들은 뭐 몇십억씩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십몇 억씩 받는데 2억 정도 이거 너무 싼 값에 데리고 있는 거다. 그래서 윤정환 감독은 사실 위에다가 요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죠. 자격이 네. 있습니다. 나의 어떤 그런 성과와 어떤 이런 성적에 걸맞는 연봉 대우를 해달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뭐 보도에 따르면은 이 그 윤 감독과 구단 사이에 뭐 한 10차례 정도 뭐 이런 면담 네.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하죠. 근데 윤 감독이 끝내 이런 어떤 구단 제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수도 있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자기 1위를 만들었고 그 2부 리그 승격도 하고 1항배 4강 그리고 수입도 170억 원씩 이렇게 벌어다 네. 주는데 나를 이렇게 연봉 2억 원에 싼 값에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그렇죠. 어쨌든 그 프로 아니겠습니까? 네. 프로라면은 이런 몸값이 자존심과 직결된 문제인데 그 윤정환 감독이 73년생이에요. 73년생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최용수 감독, 네. 최용수 감독이 72년생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그 나이를 뭐 속여서 원래는 70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돌고 있는데 네. 뭐 이런 축구계에서 감독들. 그런 분들이 몇 분 네. 계시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의 어떤 그 동시대에 뛰었던 지금 황선홍이라든가 뭐 홍명보 감독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뭐 이런 감독들이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는데 네. 자기는 일본에서 정말 고생해서 올라와서 이제 성공을 했는데 연봉 2억이다.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재정적 부담이 굉장히 그 어떤 그 압박감을 느꼈던 사간도스가 아예 여기서 싹을 잘라버리자. 예.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한 5, 6위 정도 J리그 팀 중에 한 뭐 이 정도 좀 한가닥 하는 정도로만. 중상위 정도로 네. 해서 수입은 수입대로 나고 그리고 경비 지출이라든가 어떤 선수를 사와야 되는 이런 재정 부담은 줄이자. 이러한 전략에서 윤 감독을 잘랐다. 네. 이런 얘기도 이제 설득력 있게 들리더라고요. 그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실제로 최근에 그 어떤 국내 프로 스포츠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돈이 많지 않은 구단이 한번 우승을 한 적이 있는데 우승을 하고 그 모기업에서 깜짝 놀랐다고 해요. 우승했는데 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냐. 그때부터 무슨 행사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판공비 쓰는 것부터 해서 달라지잖아요. 광고도 줘야 되고. 네, 하니까. 그렇죠. 네. 거기서 모기업이 놀래가지고 야 이럴 거면 이거 우승해야 되나 약간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그런 분이 KGC 아닙니까? 인삼공사 농구단.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까. 그럼 네. 까야지. 뭐 하는 거야. 나왔다고 그건 해요. 예. 이게 프로의 자세입니까? 네. 그래서 이상범 감독도 그렇게 해서 좀 날아간 거 아닙니까? 뭐 거기도 뭐 그런 게 있는데 뭐 내부로 얘기한 거 아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일리가 있어요. 뭐냐면은 KGC 같은 경우는 공사니까 예. 공사니까 어떤 구단 운영비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간도스랑 굉장히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규모의 경제 이걸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 팀은 한 3, 4위, 한 4, 5위 요 정도만 하면 되는데 우승까지 해버리니까 그렇죠. 여기서 돈이 많이 들고 그리고 감독도 우승 감독이니까 요구가 많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FA를 사라, 우리 선수를 FA 잡아야 된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감독을 자를 수밖에 없는 네. 이 비운의 구단이 바로 KGC다.
KGC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이대로 가면은 내년에 이제 챔피언스 리그 출전은 거의 확실하잖아요. 지금의 그렇죠. 페이스만 유지하면. 네. 근데 제가 알기로 챔피언스 리그에 일단 발 한번 들이대면 이 들어오는 돈이 어마어마한 걸로 제가 알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러면 사간도스가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이라도 잘 나가본 팀은 그 맛을 알 텐데 얘네는 그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안 와닿을 수도 있죠. 그게 겁부터 나오고 만약에 지금 상태로 내년에 챔스에 나가면 오히려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지고 감독한테 정당한 대우를 해줄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을 텐데 좀 지레 겁먹은 건가요? 그러면? 이 사간도스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J리그의 구조상의 특성에서 기인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J리그에서 클럽 라이선스라는 걸 발행을 하는데 클럽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준비한 제도입니다. 이 3년 연속에서 적자를 낼 경우에는 클럽에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라이선스를 내주지 않고 이 팀이 뭐 J리그 J1에 있든 J2에 있든 강등을 바로 시켜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간도스가 만약에 3년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하면은 뭐 이 팀이 우승을 하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올라가가지고 뭐 패권을 잡든 이게 다 관계가 없습니다. J리그에서 더 이상 뛸 수가 없는 거예요. J2로 강등되는 거 아닙니까? J2보다 더 아래쪽으로 강등이 됩니다. J3. 예, 뭐 그런 쪽으로 강등이 되는데 이 사간도스 클럽 자체가 워낙에 스몰 마켓이기도 하고 인건비가 윤정환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다 보니까 쭉쭉 올라갑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윤정환 감독이 첫 해에 부임했을 때보다 지금 약 3배 정도 인건비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3배라는 것이 사간도스라는 이 작은 클럽이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규모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팀이 만약에 올해 우승을 한다. 그러면은 더 투자가 늘어나야 합니다. 천정부지로. 더 투자가 늘어나는데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상금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유럽 무대에서 하고 있는 그 UEFA 챔피언스 리그라든지 유로파 리그 이런 데서는 상금이 꽤나 많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뭐 TV 중계권료까지 합쳐져 가지고 상당히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오는데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는 아직 그런 정도의 상금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우승을 한 팀에게 이제 주어지는 상금이 약 150만 달러 정도입니다. 그렇죠. 15억 원. 그렇죠. 15억 원 정도면은 큰 돈은 아니거든요, 사실. 뭐 K리그로 친다면은 최고 연봉자였죠. 김정우 선수의 1년 연봉이 공시가 된 바로 15억 원이었는데 이 선수 연봉 딱 한 번 줄 수 있는 그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돈이 아닙니다, 이게. 근데 손아웃서 그 정도 돈이 있나요? 저는 3천만 원. 잠깐만요. 그런데 그런 손아웃서가 15억 원은 네. 큰 돈이 큰 돈이 아니다라고 아니다.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어떤 그 구단의 어떤 전체 뭐 유럽이라든가 그렇죠.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걸 비교했을 때 비교했을 많은 건 때 아니다. 그렇다는 네. 것이죠. 뭐 이런 겁니다. 예, 어쨌거나 사간도스 입장에서는 이 클럽의 존망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이게 상당히 아이러니한 건데 팀이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투자가 늘어나서 적자가 쌓이고 그만큼 돈은 벌어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잘해버리면은 우리가 아래쪽으로 강등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그 클럽 존폐의 위기를 어느 정도 느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골에 있던 사람이 예. 이제 대도시에 있는 이제 부유층과 이제 어울리기 시작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통하는 거야. 뭐 나도 좀 인정받고 하는데 그게 하루가 지날수록 이제 두려워지는 거죠. 그들과 같이 이렇게 삶을 산다는 게 약간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 작년입니다. 이게 그 작년에는 3억엔 정도의 적자가 났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더 큰 적자가 사실은 예상이 되는 바이고 2년 연속 클럽이 적자를 기록한다. 그렇다면 다음 시즌에 또 적자를 기록한다. 3년 연속 채웁니다. 그러면 3년 연속 아웃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아주 적절한 의견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은 새로운 경영진과의 불화. 네. 사실 이제 그 구단 수뇌부 참 이거 보면은 감독을 놓고 봤을 때 야구도 마찬가지, 축구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구단 수뇌부와 틀어지면은 그냥 모가지가 날아가는 경우를 우리가 수없이 많이 목도를 해왔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축구니까 축구 쪽에만 놓고 보면은 우리 조광래 감독 네. 어떻습니까? 축구협회와 원래 제야의 인사 아니었습니까? 축구협회에서. 그러니까 성적이 조금 안 좋으니까 바로 목을 댕강 날리는 이러한 참담한 지경까지 겪었고, 그러니까 윤정환 감독도 마찬가지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게, 그러니까 원래 기존 경영진과 윤정환 감독과는 오랫동안 어떤 네. 그 인간관계를 쌓아왔고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 새로운 경영진이 작년에 왔다는 거예요. 네. 2012년, 재작년이죠. 지금의 다케하라 미노루. 이름도 어렵습니다. 다케하라 미노루. 뭐 이런 사장이 오면서 거액을 투자하고 나름대로 공격적으로 했어요. 왜냐?
뭐 팀이 잘 나가고 1부 리그로 왔으니까 뭐 어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윤정환 감독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어떤 사간도스를 그러니까 키워온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사정을 잘 알고 그래서 잔뼈가 굵고 말을 새 사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좀 따르지 않는 부분도 의견이 안 맞는 부분도 있었겠죠. 그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실 윤 감독을 경질하게 된 네. 해임하게 된 원인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군대 문제 때문에 시끄러워서 이게 맞는 비율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윤정환 감독이 이제 말년 병장이면 새 경영전 이제 갓 들어온 하사 같은 거죠. 아. 근데 병장은 사실 그 하사 약간 좀 깔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사 입장에서는 잡아야지. 그게 보통 시간이 좀 걸리는 법이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군대 얘기가 나왔는데 군대에서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저도 이제 군대에서 그 어떤 그 운이 좋아서 네. 저는 이제 이거 단어가 갑자기 또 떠오르지가 않네요. 그 외근은 아니고 그 파견 근무네요. 파견 근무를 나갈 기회가 많았죠. 이제 군대 그 절반 이상이 파견 근무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관리관이 있습니다. 관리관하고 저하고 또 신경전 이거 대단합니다. 저는 거기서 이제 그 어쨌든 여기서 제가 얘기를 해야겠네요. 제가 원래는 병기화학병으로 근무를 하다가 네. 진짜 병기화학병이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래는 병기화학병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그렇게 손아섭 군대 안 갔다 왔나요? 저는 소방서에 있었죠. 구조대에 있었죠. 소방서. 여기 참 이 군대 얘기하면은 할 말 없는 사람들이 지금 할 말이 군대에 없다뇨. 2년 동안 출동을 제가 몇 뭡니까? 번을 갔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뭐냐면은 일빵빵 즉 육군인 병사가 어떤 병기화학병이나 뭐 이런 주특기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업무를 맡게 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왜냐하면은 주특기 받은 병사들이 제때제때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야매로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주특기 안 받아도. 그래서 병기화학병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 논산에서 네. 진짜 그 화학병 주특기를 받은 신병이 온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밀려나야 돼요. 네. 밀려나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더 황당한 거는 그 친구가 그냥 무늬만 병기화학병인 게 주특기 교육을 안 받고 왔어요. 그냥 일빵빵하고 마찬가지인데 네. 서류상으로는 얘가 병기화학병이니까 네. 얘를 병기화학병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일반 병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그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보급 행보관. 행보관. 죄송합니다. 군대 갔다 온 지 너무 오래돼서 그러면 행보관이 저한테 제안을 합니다. 네. 그 영해 매점병이라고 있다. 영해 매점병. 네. 피돌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해 PX입니다. 네. 영해 PX인데 여기서 우리는 그 분명한 게 구분을 줘야 되는 게 영내 그러니까 병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PX가 맞습니다. PX가 맞는데 영외는 군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슈퍼마켓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제안을 해옵니다. 행보관이. 너 일반 병으로 갈래? 아니면은 너한테 미안하니까 내가 이걸 주겠다. 행보. 그래서 저는 거기를 가게 됩니다. 내려가게 되는데 그 관리관 있죠. 관리관하고 그 엄청납니다. 그 관리관이 그 영해 매점을 운영하는 그 군무원이에요. 네. 군무원이고 저는 거기서 그 영해 매점을 관리하게 되는 이른바 감독입니다. 제가 네. 감독이고 그 사람이 저희 어떤 그 구단주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단장 정도 되겠네요. 네. 사장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항상 그 신경전이 대단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오후에는 손님들이 없어요. 네. 아주머니들도 더우면 안 오고 그러기 때문에 오후에 창고로 들어가서 어떤 그 물품 점검을 하죠. 네. 물품 점검을 하면서 저는 거기서 이제 그 나름 영어 공부를 좀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짬을 내서 짬을 내서 하루에 1시간 정도 네. 짬을 냈죠. 근데 그거를 엄청 못마땅하게 합니다. 관리관이. 너는 어디가 있냐?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하죠. 아니 원래는 근무지에 관리관도 함께 여기서 판매를 해야 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관리관이 맨날 나가서 놀고 오지 않습니까? 이게 말한 그 윤정환 감독의 강직한 성격.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관리관은 항상 놀러 다녀요. 판매는 병들에게 PX 병들에게 맡기고 네. 본인은 어디
마시를 나간다거나 낚시를 간다든가 뭐 이런 걸 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 동네 관리관들이 몇 명 있어요. 네. 그 시골에 네. 아주 진짜 천하태평으로 아주 그냥 허송세월까지는 아니고 아주 유유자적하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네. 군대에서 전역해서 관리관으로 어떤 인생의 후반기를 갖고 있는데 일은 매전병들이 다 하고 본인은 그냥 수금해다 주고 그 월급을 받는 그런 거니까 영의 매점이 영 내에 있지 않으니까 거기가 아지트가 되는 겁니다. 그 관리관들이. 그래서 그 창고 옆에 하나 그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거기서 네. 맨날 고스톱을 쳐요. 고스톱을 치고 뭐 우리 보러 술 가져와라, 통닭 튀겨와라, 뭐 이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나는 충분히 1시간 정도 내가 개인 네.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 왜냐면은 일반 병들은 일과가 끝나면은 자기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8시까지 판매를 하기 때문에 네. 제 개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쪼개서 우리가 창고에 들어가서 뭐 남들 보는데 눈치 보이는 것도 아니고 창고에서 그거를 했다. 그런 당당한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네, 여기서 윤정환 감독 얘기를 하면서 제가 평소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별로 얘기를 안 꺼내는 영의 PX. 피돌이였던 영의 걸로. 매점입니다. 영의 영의 매점. 매점. 피돌이였던 네. 걸로. 예. 저는 항상 이제 병기화병으로 복무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알고 보니까 꿀빨도 오셨네. 꿀은 무슨 꿀입니까? 예, 꿀이죠. 아니 저 소나운서 예. 소주 500박스 날라본 적 있어요? 날라본 적 있어요? 소주 500박스는 아니고 김장을 400포기를 해본 적은 있어요. 거기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영외니까 농민들이 거기 그 양구군에서 복무했는데 양구 군민들이 소주가 싸니까 거기 소주를 사면은 20박스씩 사갖고 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판매는 늘어서 관리관은 좋아하겠지만 우리는 이 소주가 없어지면 또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한 번에 500박스씩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나누느라고 오전 한때를 보내게 되는데 이것도 똑같네 사간도스랑 그렇죠. 영업이 잘 되는데 사실상 자기들한테 도움되는 건 없어. 그렇죠. 힘들기만 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윤 감독 얘기하느라 내가 그동안 별로 얘기하지 않았던 이런 얘기까지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진짜 이상한 비유 같은데 뭔가 잘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그 관리 주체와 어떤 구단 운영 뭐 이런 그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어떤 알력이랄까요? 이런 게 나올 네. 수밖에 없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윤 감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윤 감독의 미래를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미 왜입니까? 지금 경력이 그러니까 이분은 마지막 어떤 누구든 간에 마지막 경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력서 쓸 때도 내가 최종적으로 뭘 했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 이 양반의 마지막 경력은 J리그 1등 감독이에요. 그렇죠. 어디든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일단 거기서 게다가 좋은 팀을 맡아서 성적을 낸 게 아니라 바닥에 있는 팀을 끌어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도장 크게 두 개잖아요. 좋은 팀을 줬을 때 우승을 시킬 수 있는 감독, 약체를 줬을 때 그 성장시킬 수 있는 감독. 뭐 이런 얘기는 조금 이따 대표팀 감독을 논할 때도 나오겠지만 지금 윤정환 감독 그 두 가지를 어느 정도 좀 입증을 했기 때문에 부르는 데는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윤정환 감독을 걱정하는 건 좀 사치 아니냐. 예. 약간 우리 그런 걱정부터 하자. 그렇죠. 이 얘기인데.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근데 솔직히 이제 윤정환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르는 청취자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쵸, 요즘 젊은 분들은 네. 모를 것 같은데 윤정환 감독을 한번 우리가 좀 추억을 한번 해봅시다. 윤정환 감독 이제 보면은 이제 1995년에 부천 SK 지금의 제주 유나이티드죠. 제주 유나이티드에 입단을 하게 되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이분이 2002 한일 월드컵 멤버였다. 멤버였어요. 네. 라는 게 굉장히 잊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이분이 출전 뭐라 그럴까요? 출전을 거의 안 했겠죠? 아예 안 했죠. 아예 안 했죠. 아예 안 했죠. 그래서 이제 기억을 못 했는데 2002 한일 월드컵 4강 멤버로 돼서 그때 그 군 면제 혜택을 받은 건가? 그것도 좀 애매까리합니다. 14년 전이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최근에 우리 그 보도국 체육팀 막내로 들어온 유현석 기자라고 있는데 그 앞으로 뭐 노컷 뉴스에서 기사를 많이 보실 수 있겠지만 그렇죠. 이 친구가
이 윤정환 선수의 엄청난 팬이었어요. 아. 그 당시 막 부천까지 가서 막 챙겨볼 정도로 팬이었는데 부천 팬들이 네. 좀 하죠. 그래서 유현석 기자는 그 당시 히딩크에 대해서 반감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아, 예. 그렇죠. 왜 우리의 그 에이스 윤정환을 띠케 하지 않느냐. 예. 윤정환 선수가 그 2002년도 월드컵 하기 전에 우리가 세 차례 평가전을 합니다. 그렇죠. 잉글랜드, 프랑스, 그리고 그 전에 스코틀랜드를 가는데 네. 스코틀랜드를 4대1로 크게 이겨요. 그 중에서 이제 안정환 선수가 기가 막힌 스루 패스를 받아서 기가 막힌 슛으로 이제 골 넣는 장면이 있는데 10슛으로 넣어. 예. 그 진짜 와 그림 같은 패스를 만들어준 게 바로 이 윤정환 선수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그 패싱 능력이라든가 공간 네. 창출 능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거의 천대다. 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항상 이제 걸림돌이 됐던 게 이제 체력. 그렇죠. 이게 그 뛰어난 머리와 네. 어떤 상상력 이런 재능을 따라갈 수 없는 체력. 요게 바로 윤정환 선수의 약점으로 이제 좀 지적이 돼서 그래서 이제 체력을 강조하는 히딩크 감독에는 좀 맞지 않은 게 아니었나. 네. 뭐 이런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생각나는 거 이제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그렇죠. 때 거기도 출전을 했네요. 그때 우리 축구 대표팀의 옵션은 하나였어요. 보니까. 윤정환이 주면 최용수가 넣는 거예요. 음. 진짜 그거 하나였어요. 음. 그런데 그걸로 아시아에선 가볍게 통과하고 그 나름 그게 그 당시 우리 축구의 희망이었죠. 예.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두 분 다 이후 대표팀에서는 크게 그렇게 막 부각을 보이진 못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그 일본 J리그도 어떻게 보면은 친숙해요. 보니까 99년 그러니까 2000 시즌부터 세레소 오사카에서 이제 3시즌을 뛰었네. 네. 그죠? 세레소 오사카에서 뛰고 그리고 마지막에 선수 생활 말년에 2006년에 사간도스 지금의 사간도스로 진출을 해서 역시 6, 7 두 시즌을 뛰었네요. 그죠? 네. 두 시즌을 뛰고 뭐 수석 코치 감독 대행을 거쳐서 사간도스 감독까지 왔던 이런 얘기가 있는데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윤정환 감독이 이제 뭐 우리 청소년 대표팀 네. 감독을 맡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가능성이 있나요? 일단 이광종 감독과 뭐 대한축구협회 사이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곤 있는데 어쨌거나 아시안 게임까지는 이광종 감독이 계속해서 지휘봉을 잡을 것이고 그럼요. 예. 그때까지는 지켜보는 것이 뭐 서로에게 예의가 되겠죠. 그리고 일단 뭐 그 한국의 어떤 급 대표팀을 맡기 위해서 사간도스에서 물러났다. 뭐 실제로 뭐 그렇게 보도를 한 매체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니고 네, 그건 전후 관계가 안 일본 맞죠. 스포츠 코치네요. 예. 스포츠 국내 코치. 어떤 매체도 아예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거고 잘렸으니까 이제는 얘기가 되죠. 예. 그런데 제가 조금 전 말한 것처럼 윤정환 감독은 어쨌든 약한 팀을 끌어올린 그런 경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어린 선수들이 많은 대표팀에서는 그 능력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는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윤정환 감독 그 대한해협을 건너서 이제 일본에서 들려온 사실 이제 좀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니었어요. 좋은 소식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윤정환 감독의 미래는 탄탄하다. 사간도스의 어떤 불안한 미래와 달리 탄탄할 것이다. 라는 게 우리 이제 패널들의 얘기인데 어쨌든 윤정환 감독 뭐 우리 21세 이하 대표팀을 맡든 아니면은 뭐 다른 K리그나 네. J리그 다른 팀을 맡든 아주 지도자로서 성공 가도를 달릴 것이다. 뭐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뭐 지도자들은 뭐 솔직히 이제 체력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체력보다는 머리 그리고 재능 뭐 이런 눈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윤정환 감독이 선수로서는 비록 어떻게 보면 선수로서도 물론 잘했지만 잘했죠. 어떤 그 화려한 어떤 그 월드컵이라든가 뭐 이런 큰 무대에서 박지성이나 뭐 이영표 이런 선수들처럼 화려한 이런 경력을 쌓지는 못했지만 네. 지도자로서는 지금 성공 가도를 지금 써가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윤정환 감독의 미래를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윤 감독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윤 감독이 조금만 더 일찍 물러났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 대표팀, 한국 A 대표팀 감독의 어떤 그 강력한 후보로도 떠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는데 네. 이제 우리가 이제 홍명보 감독이 월드컵에서 브라질 월드컵에서 시원하게 이제 말아 드시고 네. 그다음에 물러났는데 후임 감독 거의 사실상 정해졌다고 봐야죠, 박 기자. 그렇죠. 이용수 기술위원장이 지난주 이제 네덜란드를 다녀왔는데
그 8가지 조건 있잖아요. 그거 발표되는 순간 이미 뭐 어느 정도 이제 후보군은 추려졌죠.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 현지 언론의 어시스트 마르베이크 감독을 만나러 왔네. 이 보도가 거의 뭐 확증을 해줬고요. 예. 그래서 지금 베르트 판 마르베이크 감독과 만났고 일주일 안에 답을 준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어느 정도 답이 온다는 거죠. 참고로 기술위원회가 이 방송이 나가는 오늘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표가 날 수 예, 있겠네요. 녹음이 11일이고 12일 날 이제 기술위원회 소집해서 비공개예요. 화요일 날. 예, 그 자리에서 뭘 발표하는 것 같지는 않고 아마도 답이 왔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추후 액션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판 마바이크 감독, 마르바이크가 마르바이크. 예. 마르베이크. 예. 이게 또 네덜란드 감독이에요. 예. 네. 네덜란드 감독하면은 우리랑 또 깊은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손 네. 뭐 히딩크 감독은 뭐 더 이상 대표적이고. 말할 필요가 없고 그 이후에 아드보카트 감독, 그다음에 뭐 감독. 베어백 감독 등등등 뭐 수많은 네덜란드 지도자들이 우리나라를 거쳐갔죠. 이분이 그럼 오면 5번째입니까? 6번째인가? 지금 이분이 온다면은 5번째가 되겠죠. 그 전에 누구 있었나요? 외국인 감독이요? 아니 네덜란드 감독. 네덜란드 감독. 히딩크, 아드보카트, 네. 핀 베어백. 예. 베어백. 또 한 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있었나? 네 번째인가요? 4번째인 것 같은데요. 한 명이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히딩크 감독이나 네. 아드보카트 감독 정도는 우리가 이제 성공을 했다. 네. 어느 정도 뭐 히딩크 감독은 완전 대성공을 하고 대성공이죠. 예. 아드보카트 감독은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깝게 떨어졌으니까. 원정에서 1승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원정 첫 승 아니었습니까? 첫 승이었죠. 원정 예. 첫 승, 사상 첫 원정 첫 승을 토고전. 거두게 만든 감독이었으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뭐 준척급은 됐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핀 베어백 감독은 어떻습니까? 베어백 감독은 약간 좀 과소평가가 된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가요? 약체진 그런 것도 있고 거기다가 베어백 감독이 보여줬던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의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 재밌는 경기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상대방도 우리처럼 똑같이 못하게 만드는 축구를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이 감독이 뭐 좀 그렇게 돋보이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끈끈한 색채를 잘 보여줬던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핀 베어백 감독이 그 2002 한일 월드컵 때 수석 코치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렇죠. 저희가 잊고 있었던 한 분이 계시네요. 조 본프레 감독이 계시네요. 여기 보니까 네. 본프레레 감독이 있네요. 예. 본프레레. 그 5번째가 맞네요. 5번째가 맞죠. 본프레레. 예. 아드보카트까지 쳐서. 예. 처참한 실패를 맛본 감독이 한 명은 제가 기억이 나는데 긴가민가 했어요. 본프레레인지 코엘류인지. 네. 코엘류는 포르투갈 네. 감독이었고 본프레레가 바로 네덜란드 감독이었는데 네덜란드 출신 감독이었는데 뭐 어쨌든 네덜란드 하면은 우리한테는 좋은 인상으로 남아 있으니까 판 마르바이크 감독 어떤 감독입니까? 판 마르바이크 감독은 일단 이걸 빼놓고 얘기가 안 되죠. 2010년 남아공 그렇죠. 월드컵 당시 네덜란드 대표팀을 준우승으로 이끌었죠. 예. 준우승이라면 이거 뭐 어마어마한 거 네, 아닙니까? 히딩크도 못한 거 아니에요? 히딩크 감독도 못했죠. 예, 히딩크 못한- 감독은 4강까지만 사강. 예. 3번 갔나요? 98년 월드컵 때 4강을 갔었고 2002년 월드컵 두번 때도 갔습니다. 4강을 갔죠. 2번 예. 갔네. 그런데 이제 유로 2012에서 그야말로 폭망. 저게 준우승 팀이 맞는가? 그때 뭐 내분도 심했고요. 그걸 계기로 이제 네덜란드 국가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최근까지 이제 함부르크에서 있다가 최근에 계약이 끝났죠. 함부르크. 네. 함부르크 하면은 손흥민하고는 같이 있지는 않았겠네요. 네, 손흥민과는 않았어요. 같이 있지는 같이 있지는 않았고. 자, 그래서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어떤 실업자인 감독. 좀 얘기는 좀 그렇지만 좀 지금 백수. 무직. 아무데도 이제 뭐 관련이 없는 감독. 네. 그게 이제 대한축구협회의 그 기준 중에 하나였는데 뭐 마르바이크 감독도 상당히 지금 뭐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죠. 네, 뭐 현지 인터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마르바이크 감독이 이야기를 하기로 뭐 협상이 상당히 잘 되고 있고 만약에 내가 이 감독직을 수락을 하게 된다면 내 축구 인생 마지막의 감독직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요. 정말 이분 이제 용띠네요. 용띠 우리 나이로 우리 저 박 PD가 뽑아준 자료에 따르면은 52년생으로 나와 있어요. 그죠? 52년생 만 62세, 63세. 네. 이제 우리 나이로 따지면 이제 환갑을 이제 넘겨서 네. 넘긴 나이인데 마지막이다. 굉장히 이제 그 배수의 진을 치면서 선택을 했는데 자, 저는 이제 이
마르바이크 감독이 이렇게 마지막이라는 말까지 언급하면서까지 어떤 얘기를 할 거는 우리 대표팀 감독 자리라는 게 정말 어떤 그 흔히 독이 된 성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위험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야. 이런 정도의 각오를 하고 나와야 한국에서 그거를 견딜 수 있지 않을까. 뭐 다 알고. 이분도 본프레레 이런 분들은 알 거 아닙니까? 팀 대업에. 친구 아니야?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친구 아니야. 빡세다더라. 본프레레가 68살이네요. 68, 만 네. 나이로. 그러니까 한 6살 차이 나요. 마르바이크 감독하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네덜란드에서 뭐 호용호제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아이, 조형, 본형, 그렇죠. 한국 어때? 네.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 같아. 그러니까 본프레레 감독은 엿 같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저 히동구 감독이죠. 네. 히동구 감독은 야, 너 가라. 너 가서 좀만 하면은 거기서 영웅대 CF도 그렇죠. 찍고 그렇죠. 야, 올스타전 할 때마다 어. 부르더라. 네. 젖과 꿀이 그리고 심지어 수술까지도 시켜줘. 무릎 수술까지도 시켜줘. 하는 거 아닙니까? 히딩크.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 게 그 파파존스 피자인가요? 네. 거기 선전. 거기 맛있어요, 되게. 네. 맛있어요? 되게 맛있어요. 조금 양이 적어서 그렇지. 아, 그래요? 양이 적고 어. 비싼 대신에 맛있습니다. 아, 역시 네덜란드의 어떤 그런 나라 국민성과도 비슷한 파파존스 피자. 하지만 미국 피자라는 미국 거. 피자라는 거. 어쨌든 그 히딩크 감독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고, 그리고 뭐 저 아드보카트 감독도 네. 아마 좋게 얘기를 아마 네. 했을 거예요. 아드보카트 감독 뭐 한국에서 책도 썼잖아요. 네, 뭐 나쁘지 않았죠. 네, 나쁘지 그리고 않았으니까. 자, 근데 이제 우리나라로 올 거면은 빨리 와야 되는데 네. 지금 막 장고를 지금 좀 하고 있는 거죠? 뭐 그렇겠죠. 아무래도 뭐 덥석 물면 좀 모양새도 빠지고 협상도 해야 되니까 어쨌거나. 그러다가- 돈과 응. 어쨌거나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 감독 뭐 연봉도 많을 것 같은데 얼마나 되나요? 한 26억 7억 정도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아, 그 정도를 26억. 받았다라고 하는데 아. 한국 축구협 대한축구협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감독 후보군들의 그 연봉. 적정 연봉선이 이제 20억 원 내외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외. 이제 내외니까 어느 거기서 정도 좀 협상을 내고가 거친다면 뭐 이 수준으로 맞출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근데 드네요. 실질적으로 이제 감독 연봉과 별개로 이 해주는 게 많잖아요. 아, 그렇죠. 뭐 자동차, 집, 그리고 뭐 가족 왔을 때 음. 이런 걸 다 포함하면은 그것도 수억 원에 이른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이제 좀 부담이 만만치는 않은 그런 지도자를 물색한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코치진, 네. 그다음에 뭐 스태프들도 있을 거 그렇죠. 아닙니까? 다 포함하면은 다 자기 네. 식구들 데리고 그럼요.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 다 포함하면은 뭐 거의 130억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올라가겠죠. 여러 가지 뭐 이것저것 다 합쳐서 맞아요. 어떤 네. 부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최소 연 10억 이상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 26억이면은 윤정환 감독 한 10명 이상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3명, 13 윤정환. 13명이요. 그러니까 자, 그런 정도까지 이제 우리가 그 투자를 한다는 거는 네. 지금 워낙 브라질 월드컵에서 우리가 참패를 거둔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국내 감독이 아닌 해외, 그러니까 외국인 감독으로 선임을 했다. 그러면서 그 정도의 어떤 기대감을 갖는다면은 네. 어떻게 보면은 부담감도 엄청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세계 축구 감독들이 모두 다 이제 성적이 안 나면 댕강댕강 목이 잘 나가는 건 네. 잘리는 건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가 특히 조금 그게 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유별나요. 네. 예. 어떻게 봅니까? 그게 그러니까 근데 왠지 외국은 느낌상 내가 뭐 외국 감독들이랑 뭐 얘기를 해보고 그런 거 아닌데 얘는 이걸 되게 비즈니스 개념으로 보잖아요. 예. 내가 취업을 해서 못했어. 그럼 잘러 미안해. 그리고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관계 안 맺으면 되지. 근데 네. 외국 감독들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뭐 범프레나 코엘류나 그냥 다들 쿨하게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만들어진 온갖 상처나 이런 거는 결국 봉합 못하고만 넘어가고 이런 게 많았는데 결국 이게 승부수를 던지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저도 지금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요건 자, 네. 그럼 우리가 이제 한국 대표팀 감독. 예. 야, 이 자리가 과연 뭐길래 이렇게 막 사람들이 정말 하는 건지 이거를 한번 좀 논의를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때요, 소나운서 생각은? 한국 대표팀의 감독이요. 아니면 축구 대표팀도 좋고. 예. 응. 질문이 뭐였죠? 지금 축구 감독. 축구 둘 감독. 다 지금 약간 멍해가지고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정신줄을 놓고 있습니까? 아니 너무 질문이 어려워요. 아까 훅 들어왔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을 좀 더 쉽게 예. 가봅시다. 자, 이제 윤정환 감독이 어떻게 보면은 비극 정도 네. 우리가 경험을 했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마르바이크 감독, 네. 마르바이크 감독 우리가 이제 환영 인사를 이제 건넬 이런
자세히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축구 감독이라는 직업, 야, 이 축구 감독이 뭐길래 과연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과연 그 언론에서도 조명을 네. 하는가 이런 것들 한번 얘기를 좀 해보자는 아. 거죠. 자, 축구 감독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이게 세뇌를 당해서는 저는 일단 히딩크가 제일 먼저 히딩크. 생각나는 건 사실이에요. 히딩크가 생각이 난다. 저는 최강희 감독이 생각이 좀 나요. 최강희 아, 감독. 네. 한국형, 자, K리그에 정말 그 맞는 네. 적절한 감독. 이 감독이 J리그 가서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K리그에서는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최장수 감독이 되지 않을까. 지금도 최장수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 감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방금 이 대답이 정말 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히딩크 그러니까. 감독, 국가대표 감독을 떠올렸고 임종률 기자는 지금 최강희 감독, 그렇죠. 전북 감독을 떠올렸는데 전 개인적으로 그 생각은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스페인 어디를 가가지고 야 너네 감독은 누구냐 물어봤을 때 그 델보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뭐 난 안첼로티, 뭐 난 누구? 우리 그 자기 동네 프로팀 있잖아요. 네네. 거기 감독들을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저는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그렇지. 같아요. 그게 이제 지금 국내와 생각이. 예. 외국의 차이가 그거 아니겠느냐. 예. 예. 그러니까 선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대표팀에 이제 목을 매는데 그렇지. 네. 걔네는 정말 즐기는 축구 입장에서는 대표팀은 뭐 4년에 한 번, 뭐 2년에 한 번, 대회 한 번 할 때마다 보는 거고 정작 나의 팀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렇죠. 풀뿌리 축구라는 예, 거죠. 예. 자기 동네 팀. 예. 그렇죠. 그렇기 어떻게 때문에 보면 우리가 너무 대표팀에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이런 특이한 문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네덜란드 딱 갔는데 네. 근데 감독 누구냐? 네. 그 뭐 예를 들어 이제 밥대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밥대용이라는 사람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밥대용도 있을 크라머도 있을 거고. 아, 우리 네. 코쿠 막 이럴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할 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독일 가면은 그야말로 그 누구예요? 슈바인슈타이거 슈바인슈타이거.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네. 있는 거고. 그렇죠. 자, 우리 소나운서는 어떤 감독이 떠올라요? 뭐 클럽과 국가대표에서 한 명씩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 갑자기 퍼거슨 감독이 생각이 나네요. 버거슨. 예. 버거슨 감독. 그렇죠. 예,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감독들이 있는데 이 감독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각기 생각은 좀 다르지만 감독의 최고봉, 어떻게 보면은 감독의 이상향, 이상적인 모습으로 어떤 그 사령탑을 역임을 했으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왜 퍼거슨입니까? 아무래도 그 장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 팀에서 오랜 동안 집권을 하면서도 부작용을 거의 일으키지 않고 팀을 거의 최정상에 꾸준히 유지를 했던 감독. 뭐 이거 한마디로 설명이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감독은 어떻게 보면 퍼거슨 감독은 대표팀이나 이런 걸 맡지는 않은 거잖아요. 스코틀랜드 국가대표팀을 잠깐 맡았던 걸로 잠깐 제가 맡았어요? 기억을 하는데 뭐 그때의 퍼포먼스는 사실 뭐 맨유에서의 퍼포먼스와 비교할 바가 아니니까 이제 뭐 사실 맨유 감독이죠. 그렇죠. 저는 그 퍼거스 감독의 위상은 역설적으로 데이비드 모예스가 증명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 시즌 완전 정말 폭망으로 퍼거슨이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였구나. 반사 퍼거슨 이익을 얻은 감독이 거죠. 네. 왠지 뒤에서 웃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자기 입장에서 그렇죠. 나쁘지 않아요. 야 네. 역시 퍼거슨이었어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엄지를 치켜들어주면 자기는 그냥 뭐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그 프리미어리그 역사라고도 볼 수 있는 감독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퍼거슨 경, 이 서라는 이 호칭까지도 이제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놓고 보자면은 이 감독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까지 장수를 할 수 있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 클럽 축구만의 문화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퍼거슨 감독이 전부 모든 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네.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싶고, 히딩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왜 히딩크를 꼽았습니까? 저 그냥 단순히 그 감독하니까 성공 사례를 떠올리게 됐고 가장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건 이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2002년이 먼저 생각이 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히딩크 감독도 강력한 카리스마를 있었죠. 갖고 예. 코칭 스태프 다 수석 코치까지 했고, 그다음에 뭐 박항서 코치라든가 네. 뭐 정혜성 코치라든가는 어떤 조화를 조력자들. 위해서 그렇죠. 조력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어떤 지혜로운 감독이다. 네. 지혜로우면서 여우 같은 감독이다 이런 예. 생각이 들고, 저는 최강희 감독을 꼽은 이유는 아주 그 퍼거슨하고 좀 비슷한 길을 가고 있지 않나. 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장수 전북의 퍼거슨. 감독으로서. 예. 그러니까 K리그의 퍼거슨 음. 감독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는데, 여기 대해서 별로 동의하는 눈치는 아닌 것 같네. 아니 뭐 동의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퍼거슨 감독은 20여 년 동안 이제 쌓아놓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최강희 감독님도 물론 좋은 감독이지만 아직까지 이제 뭐 10년, 20년 이렇게 하신 분은 아니니까. 10년 정도 되지 10년 않아요? 가까이 됐죠. 그러니까 아직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최강희 감독님께서 이 저 방송을 혹시라도 들으신다면 하지만 전 전북을 좋아합니다. 여기서 자극을 좀 받으셔서 네. 썰 퍼거슨처럼 네.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성공 사례들을 꼽았는데 예. 우리가 그렇다면 또 이제 그 좀 안 좋은 사례들 좀 꼽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누가 감독이요? 떠오릅니까? 저는 본프레르 감독이 여기 써 있길래 아, 본프레르 본프레르 감독이 훅 들어오네요. 아, 본영. 예. 이분이 뭐하고 뭐하다 왔다 갔는지도 모르는 감독 같은데 이분이 뭐했죠? 이분 뭐 오셔가지고 했습니까? 그냥 훅 하고 말을 드시고 가셨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패배를 많이 당하신 것 같은데 이분이 제 오만 기억이 안 쇼크 나요. 아닙니까? 오만 쇼크? 오만 쇼크. 오만 쇼크는 쿠엘류 감독 아닌가? 그런가? 쿠엘류인가요? 아니, 그 당시에 무슨 뭐 몰디브 참사부터 해가지고 네. 몇 개가 있었는데 음. 그 시기에 이제 있었던 감독, 아이고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네. 하도 이분들은 하도 말아드신 게 많아가지고. 말아드신 게 많아서 예. 본프레레 감독이 상당히 이게 그 생김새 자체는 굉장히 네. 선량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네. 선량하게 생기고 코엘류 감독도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동네 아저씨 같고 네. 그렇죠. 머리도 까마니까 네. 이랬는데 어쨌든 어떤 강력한 카리스마.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코엘류 감독이나 본프레레 감독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좀 우직한 면이 좀 있지 않나. 여우 같은 면이 좀 떨어졌다. 좀 고음 느낌도 많이 났어요. 네, 그런 게 났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떠올랐다. 소나운서. 네. 우리 박 기자. 박 네. 기자는 누가 떠오릅니까? 그 망한 감독. 전 얘기한 것처럼 모에스 감독이요. 모에스 작년 감독. 너무 심했어요. 예. 우승팀 감독이었는데 그러니까 우승팀이었는데 네. 맨유가 아무것도 못한 거죠. 네네, 그렇죠. 그 당장 비교가 되는 게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제 루이스 파날, 그 네덜란드 대표팀 감독을 이제 새 사령탑으로 데려왔잖아요. 그렇죠. 프리시즌에서 보여준 모습 자체가 지금 뭐 팀 맡아서 훈련 몇 번이나 했겠어요. 근데 이번에 기네스컵 대회에서 대회 기간 내내 3백 그 선수들에게는 생소한 전술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우승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리버풀 꺾고. 모예스와의 프리시즌 전적을 비교해 보면 거의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모예스 감독은 프리시즌 때 이미 그 전조를 보여줬더라고요. 예, 망조를 망필, 보였다. 예, 망필을 보여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떠오르는 감독이 가장 최근 우리 대표팀을 맡았던 홍 감독이 홍님, 좀 예.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왜 홍 감독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홍 감독이 최악의 감독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네. 최악의 감독은 아닌데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 이렇게 급전직할 수 있나? 그러니까 한 방에 라는- 훅 간 거죠. 그렇죠. 라는 사례를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홍 감독이 2009년이었죠. 네.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회 8강 그리고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조금 주춤하긴 했어요. 동메달, 금메달을 원했는데 동메달에 그쳤고 어쨌든 메달은 땄으니까. 네. 그리고 2012년에 런던 올림픽 동메달. 엄청났죠. 그 현장에서 보는데 그것도 한일전. 아주 감격적이었습니다. 아주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월드컵 감독을 언제 하느냐가 결정이 돼야 되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이 한국 대표팀 감독을 만드는 거는 그 감독이 아니라 협회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협회가 사실 이제 이번에 그 대표팀 감독 후보 중에 황선홍 포항 감독이 이제 하마평에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일단은 했죠. 거절을 한 네, 거죠. 한 근데 거죠. 이런 뭐 기사도 봤어요. 그러니까 황선홍은 아껴두자 우리가 이 어려울 때 맡기지 말고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정리가 되고 뭔가 그 감독으로서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을 때 맡기자. 네. 이거였는데 저는 그래서 홍 감독을 협회가 정말 좋은 카드인데 망친 게 아닌가 저는 그렇죠.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타이밍상.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감독을 얘기를 하는데 감독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네. 어떤 선수라든가 뭐 어떤 협회라든가 어떤 그 상황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떤 작용을 해서 만들어지는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홍 감독을 얘기를 한 거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홍 감독이 그 런던 올림픽을 마치고 네. 난 다음에 유학을 좀 세게 한번 갔다 온 다음에 2018년 러시아 월드컵 감독을 맡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좀 있었어요. 타이밍상 그게 맞았을 수도 있죠. 예. 왜냐하면 이제 그 국내에서만 있다 보니까 네. 뭐 LA 갤럭시나 뭐 일본을 갔다 왔다고 하지만 네. 거기가 어떤 뭐 축구 선진국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축구 변방이고 그리고 뭐 히딩크 감독 밑에서 러시아에서 잠깐 뭐
있었죠. 그 히딩크 감독 밑에서 안지에서 안지였죠. 안지, 예. 안지에서 쌓았다고는 하지만은 그게 이제 뭐 저 같은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게 어떤 독일이라든가 예. 어떤 뭐 브라질도 좋고 네. 저는 이제 유럽 쪽을 가급적이면 원하는데 어떤 축구 선진국 어떤 축구 변두리 변방이 네. 아니라 선진국에서 정통 어떤 그 후계자의 길을 좀 걸은 다음에 이제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이제 맡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었던 그렇죠. 겁니다. 아니면 그냥 영국 런던에서 그냥 원룸 하나 잡고 그냥 계속 한 1년 동안 축구만 보든가 아마 그렇게 했어도 도움은 됐을 거예요. 네. 그냥 역사의 만약이란 건 없지만 네. 조광래 감독이 해임되지 않았다면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했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원래 그거였죠. 예. 예. 저 이제 그 조광래 감독이 이제 떨어지면서 원래는 이제 홍 감독을 이거 뭐 저 염두에 두고 네. 이걸 한 건데 저는 이제 거기서도 이제 우리가 이프라는 걸 또 도입을 해보면은 조광래 감독 다음에 바로 홍 감독이 왔으면 또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장 아쉬운 게 그래 뭐 조광래 감독이 해임이 됐어요. 근데 그건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쳤을 때 그 다음 감독은 무조건 월드컵까지 갔어야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네. 홍 감독이 맡아서 쭉 가고, 그렇죠. 네. 아니면은 최강희 감독이 맡아서 이거 가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의 위상과 부담감을 안겨주는 그렇죠. 사례라고 볼 수 네. 있어요. 최강희 감독도 어떻게 보면 개인적 영광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자기는 여기까지만 하겠다. 라고 한 거는 뭐냐면은 자기 여기서 하다가 날아가면은 전북도 못 온다. 만약에 최광희 감독이 홍명보 감독 대신에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브라질 월드컵 성적을 받고 왔어. 그러면 똑같은 제가 봤을 때 성적을 아. 바로 백수 돼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정말 공들여서 키워놨던 전북, 자기의 입지, 자기의 네. 땅을 날려버린 것과 마찬가지이기 그렇겠네요. 때문에 네. 그래서 그간의 저는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최 감독을 좋아하는 겁니다. 네. 자기 누울 자리, 뻗을 자리를 알고 정확하게 한다는 거 그거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감독을 안 맡으려고 다들 이렇게 뭐 진짜 폭탄 돌리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내 감독들 같은 경우. 그래서 저는 이제 마르바이크 감독이 온다면은 네. 쭉 정말 뭐 모에스처럼 모에스 감독처럼 정말 미친 짓을 하지 않는다면은 러시아 월드컵까지 쭉 맡기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그 홍명보 감독이 물러났을 때도 이제 홍 감독을 옹호를 하는 쪽, 그러니까 변호를 해주는 쪽에서는 이런 논리가 있었어요. 계속해서 어쨌거나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거를 지켜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너무 3명의 감독이 바뀌었으니까 다음 월드컵까지 과정에서 뭐 조광래, 최강희, 홍명보 이렇게 3명이 바뀌었으니까 이런 혼선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 명한테 좀 진득하게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맞습니다.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축구협회에서 홍명보 카드를 계속 밀고 가려고 했던 거는 이미 미략이 돼 있었던 겁니다. 너 이거 끝나더라도 어쨌든 그렇죠. 아시안컵 지나서 최소한 예선까지는 가게 해줄게 라고 아마 그게 있었을 겁니다. 그게 있어서 그걸 밀어붙였는데 어쨌든 팬심과 언론을 잡지 못해서 그렇죠. 어쨌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린을 건드린 거죠. 국민들의 영린을 건드려서 그 비운의 감독으로 남게 됐는데 홍 감독도 아직 뭐 창창합니다. 그렇죠. 아직 젊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 경험이 홍 감독에게 앞으로 무서운 또 감독이 될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윤종환 감독부터 시작해서 마르와이크 감독, 뭐 본프레레, 코엘류, 뭐 히딩크, 뭐 모예스, 뭐 이런 그 부침을 겪은 감독들을 이제 언급을 해봤는데 어쨌든 이 감독 참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야구 좀 다르지만은 프로야구 감독 우리나라 뭐 한번 해볼 만한 직업 중에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의 신이 점지해준 자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 어쨌든- 야구인들 사이에서. 네, 그런데 이 감독들 뭐 엄청 고생들을 많이 해요. 흰머리도 많이 나고 그렇지. 지금 프로야구 감독들 뭐 다른 얘기지만은 정말 지금 뭐 속이 쓰린 감독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뭐 김시진 감독을 비롯해서 선동열, 뭐 이만수 감독 등등 네. 우리 많이 다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감독이란 자리는 이것처럼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만 그 이면에는 정말 마음고생 그리고 욕도 많이 먹고 네. 얼마나 지금 뭐 가족들도 고민하고 고생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찬사는 음, 세지만 잠깐이고 음, 잔잔하게 쭉 가죠. 그렇죠. 그게 참 감독직이라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이제 일단 마르바이크 감독이 독이 든 성배를 이제 들었지만은 그 안에 있는 독을 꿀로
젖으로 네.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를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보면서 발표를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뭐 판 마르베이크 감독이 공식 선임이 되면 이 양반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뭐 저희가 한번 얘기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한번 초대를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그럴 것 같지 않을 것 같고 우리가 어디 가서 밥대용 감독이나 감독이 있으면 아, 있긴 있어요. 밥대용 있을 것 밥대용 같은데. 있을 것 같은데. 밥대용.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자, 우리가 축구 감독이다. 축구 감독이 만약에 자기가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팀을 맡아보고 싶습니까? 저는 박 기자. 한국 대표팀 빼고 다요. 한국 대표팀. 한국 대표팀은 아니면 돼요. 이거 되게 영리한 발언인데 그거. 알겠습니다. 난 사간도스 괜찮은 것 같은데. 사건도수 괜찮지. 적당히 받으면서도 적당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연봉은 딴 감독들에 비해서 한 5분의 1이다. 네, 근데 적당히 하면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인생 적당히 네. 살려고 한다는 네, 그렇죠. 우리 박 기자. 가늘고 길게. 알겠습니다. 몸은 그렇지 않은데 삶은 가늘고 길게 살겠다. 자, 우리 손아운서. 제가 지난주인가요? 여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서 보니까 여기 풋살 팀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CBS에. 예. 뭐 FC 기업회생인가요? 네. 거기 감독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 왜요? 그냥요. 쉽지 않을 텐데. 거기 그 까칠한데 멤버들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CBS 축구팀의 감독을 한번 맡아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왜냐면은 저 역시 이제 축구를 좋아해서 이제 기자협회 축구대회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매년 5월마다 있어요. 하는데 제가 2004년에는 첫 출전을 못했구나. 그때는 그 편집기자 농구 대회가 있어서 네. 거기 이제에서 우승을 이끌었고 그 이듬해 2005년에 첫 출전해서 3위. 3위를 하고 2006년에 CBS를 처음 와서 이제 창사 52년 만에 CBS의 4강 진출을 또 도왔던 네. 그 이후로 4년 연속 3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2005, 2006, 2007, 2008까지 우승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우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CBS 축구팀 이젠 지도자로서. 윤정환인데요, 그러면? 아닙니다. 올해 기회가 있습니다. 올해 네. 다행히 이제 9월달에 네. 펼쳐지게 있죠. 되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족저근막염이 와서 출전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마지막으로 제가 황선홍, 홍명보의 마음으로 마지막 그 기업 축구 대회를 한번 이끌어 보고 난 다음에 차후에 감독으로서 네. 베켄바우어의 어떤 영광을 한번 네. 누려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반대로 홍명보처럼 훅 갈 수도 있고요. 본프레라처럼 될 수도 있고. 아니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이건 뭐 어쨌든 뭐 CBS 축구팀이 그래. 뭐 독이 든 성배 자리는 아니에요. 독이 든 성배는 아니에요. 네. 원래 2006년 전까지는 무조건 예선 탈락이 첫 경기 탈락이었고 뭐 8강에 한번 오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전반전 때 1대0으로 앞서고 있다고 후반전 때 그 하프타임 때 폭탄주를 돌려 먹어서 바로 무너졌던 팀이 바로 CBS입니다. 그런 팀이기 때문에 흑역사네요. 독이 든 성배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거고 어쨌든 자 우리가 뉴스토커 27화 지금까지 여러 축구 감독을 언급을 하면서 축구 감독이란 과연 무엇이냐 이렇게 해봤는데 결국은 이제 팬심도 축구 감독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만약에 이제 윤정환 감독이 어디를 가든 뭐 또 홍명보 감독이 또 어디를 가든 또 마르바이크 감독이 이제 대표팀 사령팀을 맡게 된다면은 우리 너무 이렇게 고깝게만 보지 마시고 팬심이 좀 너그럽게 좀 봐서 그러니까 독이 든 성배라는 얘기가 나온 것도 사실 이제 팬심 때문일 가능성도 많아요. 그거 때문이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어떤 불명예스러운 명칭이 아닌 한국 대표팀 감독은 누구라도 올 수 있는 누구라도 정말 원해서 못 오는 줄을 서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게 만드는 문화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자는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토커는 CBS 노컷뉴스, 노컷v.com, 팟캐스트, 유튜브에서 뉴스토커로 검색해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